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랜딩 페이지 통해서 아마 다들 보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주제를 찾자,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요 내용이 있었고, 또 관심 관계 전환 컨텐츠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컨텐츠를 찾았다라면 어떻게 내가 선정할 것인가, 그거를 유튜브 검색할 때 어떤 식으로 필터를 거는지, 그리고 구글 트렌드를 활용해서 그 키워드의 볼륨을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 그리고 내 컨셉, 그러니까 내 채널에서 내가 정해둔 컨셉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 컨셉을 어떤 식으로 알고리즘의 교집합을 찾아서 정리해 나갈 것인가, 요거까지 우리 1교시 한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미리 말씀드리는 게, 줌 강의에 조금 익숙해 계신 우리 대표님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오프라인 실습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카메라를 만약에 끈다. 그러면은 온라인에 계신 대표님들은 앞에 수업 내용을 가지고서 직접 한번 반복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시간은 한 3, 4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고 한 30분에서 20분 정도는 실습 시간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여기 오신 대표님들 모두 다 음, 쇼폼을 하려고 배우려고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쇼폼을 먼저 해야 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일반 영상에 비해서 품이 적게 든다. 시간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드폼이나 롱폼 영상을 만들려고 해요. 완성작이 8분이다. 그러면은, 촬영 기준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으나, 중간에 뭐 NG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구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시간짜리 원본을 내가 편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대략 4시간의 컷 편집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시간짜리를 1회 쭉 돌려본다 라는 기준이면 이미 1시간이 날라갔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2분에서 16분 사이를 컷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0분에서 16분까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11분부터 17분으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앞에 컷을 했다라면. 그러면 이 기준에서는 또다시 11분부터 17분이 잘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요 부분도 한 5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를 60분짜리를 내가 8분으로 압축하기 위해서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는 1시간 영상을 돌려봐야 한다. 때문에 컷 편집하고 자막, 못할자, 요런 거 걸러내는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네. 그러면 이제 또 뭐 해야 돼요? 효과음이라든지, 이펙트 자막이라든지, 뭐, 기타 기능을 추가를 또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이 또 소스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스가 뭐예요? 음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돈가스가 있다. 돈가스만 먹으면 맛이 없죠. 그래서 돈가스 소스를 찍어 먹자. 이것처럼 영상을 편집했더라도 어떤 이펙트라든지 참고 자료라든지 강조 자막 등이 없다면 영상이 심심하기 때문에 소스를 추가해 준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내용들을
소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소스가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전업 편집자가 아니고서는 일일이 찾고 확인하고 붙여넣고 이런 시간들도 만약에 예를 들면 컷 1분 안에 한 4개 정도의 이펙트가 들어간다. 라면 최소 20분 정도는 잡힌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이미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분짜리를 인코딩해서 내 뽑으려면은 최소 컴퓨터 사양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10에서 많이 걸리는 경우는 40분까지 소요가 된다. 근데 쇼츠는 어떻죠? 대부분 15초에서 요즘에는 뭐 3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50초 정도, 많을 때는 60초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쇼츠를 오늘 배우시게 되는 거는 어떤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말했던 소스 있죠. 영상의 스크립트를 시각적 또는 청각적으로 재미를 더해줄 추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편집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쇼츠를 제작하는 순서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드폼이나 롱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먼저 할까요? 대본을 작성을 하겠죠. 그리고 촬영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 촬영한 거에다가 아까 말했던 편집이나 소스 등이 추가가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하는 쇼츠는 어떻게 되냐면 대본 작성하고요. 녹음을 하는 겁니다. 또는 TTS 파일 생성. TTS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AI 보이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사운드가 완성이 되어 있다. 여기다가 소스를 추가하면 된다.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초짜리를 만든다. 통상적으로 숙달된 사람들 기준에서 소스를 AI로 생성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2시간 정도면 완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츠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노력이라고 하죠. 노동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런 노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쇼츠는 재생 범위, 그러니까 추천 범위가 무작위로 추천이 됩니다. 단 어떤 특정 알고리즘은 있겠으나, 아,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품이 필요한 손님이 많은 또는 많이 올 수 있는 동네 또는 전단 또는 홍보가 필요한데 쇼츠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구분 없이 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함을 인식시키면 된다. 근데 내가 오프라인이나 아니면 미드폼을 운영한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상품을 판다라면은 이 상품이 필요한 손님이 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뭘 기획을 해야 될까요? 기승전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기획을 잘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쇼츠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의 알고리즘이 특정인을 구분하거나 편향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무작위성으로 뿌려질 확률이 높다. 때문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내가
판매할 상품의 문제를 필요하거나 희망적이거나 아니면 절망적이거나 그래서 이유를 만들어 주면 내 잠재 고객이 아닌 사람마저도 내 가게에 입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미드폼은 그 대사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립트, 그러니까 영상 자체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텍스트로 변환이 돼가지고 영상의 음성이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이것들이 SEO 또는 알고리즘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알고리즘이 내 영상과 맞지 않다라면 노출 확률이 거의 0%입니다. 하지만 쇼츠의 경우에는 50% 이상은 볼 수 있다. 단, 내 영상이 초반 알고리즘에 통과되어야 한다. 이 초반 알고리즘이라는 건 좀 구분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 1000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벽이 2400회, 그리고 나서 1만 회, 그 다음이 10만 회입니다. 요 네 개의 벽을 넘고 나면은요, 대부분 50만 회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기간이 있습니다. 요게 거의 1일 내에 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만 회 같은 경우도 거의 1일 내입니다. 그리고 10만 회 같은 경우 2일 내 달성이 되었을 때 50만 회 이상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드폼이나 아니면은 다른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보다는 쇼츠를 내가 만들어서 올렸을 때 더 많은 타겟한테 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바운드가 커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요점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른 뭐 마케팅보다 쇼츠가 강력한 이유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근데 뭐가 안 된다? 돈이 안 된다. 그리고 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지식 또는 전문성을 그들의 문제로 잘 만들어주기만 하면 상품을 판매하기도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면 내 상품의 광고, 마케팅, 홍보 문구 등을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기획을 해야 한다. 하지만 쇼츠의 경우 다양한 주장과 다양한 컨셉을 가져도 거부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쇼츠는 재미 또는 시간 때우기 형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넘겨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블로그 글을 확인했다. 또는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을 확인했다. 아니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떨까요? 블로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검색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접속한 사람도 검색을 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이 블로그에 왔는데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네. 라면서 바로 이탈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왔더니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원하는 아니면 리뷰라든지 어떤 내용 설명이 없어. 그러면은
다른 상품으로 이탈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왔을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예를 들면 누구는 신뢰에 대한 목적, 아니면 누구는 방문에 대한 목적, 아니면 누구는 반품이나 환불 규정에 대한 목적, 누구는 단순 문의에 대한 목적으로 접속을 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냥 이탈합니다. 자, 여기서 그건 뻔한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이탈이라는 게 최초에 나라는 상품에서 이탈이 되어버리면 다음에 노출되어도 나를 클릭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소개팅에 나갔어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오늘 첫 만남이죠. 첫 만남 첫인상에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 막 있는데 단 한 개도 나의 이상형에 일치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개팅이 무산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일상에서 친구 만나다 보니 알게 된 사람이 있다. 그리고 뭐 카페, 자주 가는 카페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마주치는 사람이 있다. 자, 이 두 사람도 나의 이상형에 1도 맞지 않다. 어, 전혀 내 이상형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오늘 비가 오는데 음, 카페에서 만난 사람이 나에게 우산을 건네주네? 그럼 어떨까요? 호감이 생긴다. 하지만 소개팅에 나갔을 때 내 이상형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우산을 건넨다면 그저 감사할 뿐이다. 조금 요렇게 비교를 좀 해드렸는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 내 상품이나 또는 내가 주장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떤 형식에 맞춰서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 없을 때는 그냥 이탈을 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쇼츠 같은 경우에는 쇼츠에 들어와 있는 사람 자체가 어떤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시간 때우기나 아니면 재미로 보는 사람들이 거의 99%겠죠. 혹시 대표님들 중에 나는 쇼츠를 목적의식 가지고 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츠는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래서 뭐 내가 자주 가는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를 만나다 보니 어떤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을 계속 자주 만나게 돼. 그리고 카페 갈 때마다 그 사람과 마주쳐. 근데 시간이 지나다가 어떤 사건 하나가 생김으로 해서 우리가 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한테서 내가 못 보던 내면의 어떤 매력적인 요소를 느끼게 된다면 충분히 관계의 형성이 가능해진다. 자, 그럼 이걸 쇼츠로 느낀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쇼츠에 단순히 재미있거나 화려하거나 어떤 컨셉이 있는 영상 올리기보다 늘 한결같이 뭘 줘야 될까요?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1번은 정보, 2번은 재미있는, 재미가 아니라 예쁜 그림이나 아름다운 노래. 3번, 음, 예를 들면 후기. 네, 1, 2, 3번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에서 우리가 뭘 줘야 될까요? 제일 앞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 답변 한번 해봐 주세요. 1번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쇼츠에서는 한결같이 정보를 준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자. 근데 이 정보가 단순 정보로 끝이 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이 되는 정보로 가공할 것인가? 요 두 가지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면 정말 누구나 쇼츠를 통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제가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쇼츠나 아니면은 유튜브 또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는요. 경험이나 지혜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몰랐던 정보, B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게 되면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생길까요? 나에 대한 또는 내 영상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신뢰가 생긴 상황에서 이제 내가 내 상품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아이템을, 영상을 업로드한다. 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몰랐던 정보, 그리고 누군가가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나 정보 등을 20대가 많이 느꼈을까요? 40대가 많이 느꼈을까요? 우리, 맞아요. 우리 두 번째 계신 대표님 너무 답변 잘해 주셨어요. 40대 이상의 분들이 인생을 살아도, 문제를 경험해도 충분히 20대, 30대에 비해서 훨씬 많이 했다. 근데 이게 그냥 나이만 많다고 무조건 지식이 많다? 이런 건 사실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20대와 30대와 40대, 50대, 느끼는 인생의 어떤 흐름이랄까요? 전부 다르겠죠. 우리 셋째 줄에 계시는 대표님, 네, 거기 안경 쓰고 계신 대표님, 네, 우리 30대랑, 대표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0대랑 지금이랑 느꼈을 때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으신가요? 완전 다르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전엔 그냥 5분, 10분 생각하고 말았던 것들을 지금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폭넓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제가 40대 이상의 분들이 인생을 살아도 문제를 훨씬 많이 경험했다. 때문에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뭐가 있어요? AI가 나왔다. 자,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표현을 좀 할게요. 1번은 미디어, 생성 또는 재가공 또는 뭐 편집 같은 말일 것 같긴 한데요. 그 다음에 2번 타겟의 심층 조사라고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 뭐 SEO도 될 수 있고요. 키워드도 될 수 있고 트렌드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남들보다 뛰어난 감각 또는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한번 보자는 거예요. 1번 미디어 생성 재가공 편집. 이거 이제 누가 해주죠? 뭐, 특정 프로그램을 딱 하나만 그냥 찝자면요. GPT 이미지, 아이고, 이미지 생성 가능하죠? 그러면은 미드저니 이미지에서 동영상 생성 가능하죠? 그리고 VO3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생성 가능하죠. 텍스트나 이미지를 가지고. 자,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 줄에 아까 대답해 주셨던 대표님. 편집 툴은 혹시 대표님 어떤 쓰는 거, 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캡컷. 오, 좋아요. 캡컷.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오, 좋아요. 오, AI로. 혹시 브루 쓰시나요? 우리 대표님 굉장히 능력자신 것 같아요. 프리미어 프로도 쓰시고. 자, 근데 일단 초보자 기준에서 봤을 때 캡컷, 브루 요것들이 캡컷은 어떻게 돼 있어요? 뭐 AI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컷 편집을 하거나 효과를 줄 때 완성된 어떤 아이템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은 어 형태 아이템을 어쨌든 그냥 영상 위에 마우스로 끌어다 놓으면 적용이 된다. 그리고 부루 어떤가요? 영상의 음성을 모두 분석해서 텍스트로 전환해주고 그 다음에 컷 편집도 알아서 해준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아까 말했던 그 컷 편집이 쇼츠에선 사실 크게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텍스트로 전환해주는 자막 생성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는 부루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캡컷으로도 자막 생성이 가능하지만 부루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용 방법이랄까요? 아니면은 방식이 간편해서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누구나 정보를 원한다. 근데 이 정보가 뭘까요? 관심 콘텐츠다.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심, 관계, 전환 3단계 콘텐츠로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요 관심 콘텐츠에다가 만약에 제가 동전 파스를 판매를 하려고 해요. 자, 요 동전 파스를 판매하기 위한 콘텐츠는 전환 콘텐츠입니다.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동전 파스를 판매하기 위한 콘텐츠는 전환 콘텐츠인데 관심 콘텐츠를 동전 파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려면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염증, 통증. 오, 좋습니다. 염증, 통증. 너무 좋아요. 또 다른 대표님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염증, 통증도 있는데, 저는 만약에 관심이라면은요, 계절이나 시기나 이슈를 조금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계절에는 어때? 우리 지금 오늘도 비가 오고 있는데, 장마철이죠? 그러면은 비만 오면 삭신이 쑤신다는 우리 엄마. 요런 컨텐츠가 이제 제가 말하는 관심 콘텐츠입니다. 왜냐면 엄마를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세상에. 근데 비만 오면 사실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냥 본인도 모르시게, 아이고, 비만 오면 삭신이 쑤신다, 삭신이 쑤셔. 막 이런 말씀 하시죠. 그러면 이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자, 우리 좀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염증, 통증을 저는 관계 콘텐츠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관심 컨텐츠에서 비만 오면 삭신이 쏘신다.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AI나 또는 어떤 검색, 논문을 통해서 삭신이 쏘시는 이유를 작성한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나 아니면은 시각적 요소를 추가해서 공감을 만든다. 자, 그럼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관심 컨텐츠 누구나 볼 수 있는 컨텐츠로 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10대도 볼 거고요. 20대도 볼 거고요. 30대도 볼 거고요. 40대, 50대, 60대도 볼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 콘텐츠에서 염증, 통증을 내가 다루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염증이라고 잡았다라면 중간에다가 뭘 넣어줄 수 있을까요?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 또는 염증, 염증을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로 연결을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관계 콘텐츠에 보내줘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는 원래 3년 전에 무릎 통증 때문에 병원 다니다가 이 스트레칭 알고부터 염증 수치가 뭐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네, 저만의 스트레칭 방법 알려드릴게요. 댓글 참고하세요.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그럼 넘어왔어. 넘어왔을 때 관계 콘텐츠에서 이제 뭘 이야기해야 돼요?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 신체의 원리. 어. 위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뭘로 했어요? 삭신이 쓰시는 이유가 염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 근거를 들었겠죠? 그러면 관계 콘텐츠에 왔을 때 또 똑같이 염증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들면 안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염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음식에, 음식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에너지를 바로바로 소비해줘서 이러한 염증을 이 쌓이는 과정을 최대한 줄여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주로 뭐 이런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럼 이런 스트레칭은 전날 햄버거를 먹었거나 라면을 먹었을 때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평생 운동을 하지 않던 내 몸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 작심삼일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우연찮게 일본 여행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 유명하다는 파스를 구매해서 왔는데요. 이 파스를 붙이고 나서부터 왠지 모르게 무릎이 가볍고 어, 목도 목의 뻐근함도 덜하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원리를 찾아봤더니 이 파스는 동전 파스라고 일본의 유명한 뭐 회사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동전 파스의 원리가 뭐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혈류를 풀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뭐 부랴부랴 또 기타 정보들을 줄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관계 형성을 했잖아요, 이 사람하고. 관심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너 통증 있어? 염증 생겨? 하고 지금 관계 형성을 한 거죠, 우리가.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제 동전 파스를 판매하기 위한 전환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마지막 이 부분에서는 좀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요? 조금 줄여드릴까? 자, 보이시나요, 대표님? 잘 키워드릴까요? 글자 크기 괜찮으세요? 자, 관계 컨텐츠에서 전환으로 넘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자, 다들 생각만 하고 계시네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까지는 어때요, 대표님? 좀 자연스러웠나요? 자연스럽게 넘어왔죠. 그러면 이제는 이 동전 파스라는 정확한 타깃층을 데리고 들어와야 돼요. 맞나요? 괜히 들어왔는데, 이 사람 광고하네라는 느낌을 받고 이탈하게 되면 내 채널이나 내 영상이 어떨까요? 알고리즘적으로 손해가 발생하겠죠. 피해가 발생하겠죠. 시청 지속 시간이 떨어진다든지. 그럼 전체적으로 내 채널이 손해가 될 거잖아. 그러면 굳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안 와도 되니까 일단 명확하게 집어줘야 된다. 그럼 명확하게 어떻게 짚을 거냐? 그 이후로 제가 약국에서 8가지 정도 동전 파스를 사용해 봤는데요. 그 중에 2가지는 어깨 통증에 너무 좋았고, 한 가지는 무릎 통증에 좋더라고요. 어,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 자세한 건 댓글에 남겨둘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댓글 볼까요? 필요한 사람들? 댓글 봤어. 봤더니 여기에 정말 실제로 어깨 통증에 좋다는 파스에 대한 정보. 그럼 이 정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링크 딸랑이 아니라 왜 좋은지, 뭐가 달랐는지 이런 걸 상세히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릎 통증에 좋다는 동전 파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거를 좀 적어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여기저기 어, 다 잘 통했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방면으로 효과가 좋았던 동전 파스 리뷰 영상 공유 드려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나가자면 나중에 사실 이것도 마케팅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거기까지 오늘은 우리가 쇼폼에 대한 강의니까 거기까지 조금 생략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몸이 쑤신다로 들어와서 이게 염증, 통증이 생긴 이유가 그런 거구나. 근데 동전 파스의 그 자석이 혈류를 풀어주는구나. 원리까지 이제 다 이해가 됐고 납득이 됐으니까 댓글까지 본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구매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대표님? 우리 첫 번째 줄에 계시는 아름다운 우리 대표님. 요렇게 유입이 된 사람은 구매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오, 80% 이상. 굉장히 후하게 쓰셨습니다. 네. 전환율이 통상 보면은, 30%에서 60% 정도 예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뭐 우리 어떤 광고 계약을 할 때 30% 이상 보장하겠다. 어, 라고 사실은 광고를 많이 해요. 광고 회사들이. 그리고 60% 이상이 나왔을 때는 로열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좀 달기도 합니다. 네, 회사마다 규정은 다르지만 제 경험상은 요 정도 수치가 보인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좀 숫자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제일 처음 올렸던 관심 콘텐츠가 너무 잘 만들어져서 조회수가 100만 회가 나왔다. 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전환율을 통상 이렇게 작전 없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3% 정도 나오면 많이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3%면 얼마죠? 3만 개죠? 판매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자, 근데 요런 컨텐츠는 일단 우리가 만들기 힘들 확률이 높다.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들 확률이 높다. 힘들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3%의 사람들이 파스가 필요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쇼폼은 어때요? 10대도 있고 20대도 있죠. 그럼 10대, 20대가 파스가 필요할까? 이걸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시청자의 타겟층을 우리가 정확하게 조준할 수가 없다. 때문에 요 3%는 3%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회가 나왔고 3%가 구매했다. 라면은요. 나머지 97% 중에서 내 영상에 보고 갑자기 판매 이야기 하니까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위에 말했던 관심, 관계, 전환으로 온 사람에 비해서 몇 퍼센트 높을까요? 어, 그냥 뭐 맞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심 관계 전환으로 왔을 땐 싫어요를 누를 이유가 사실 없겠죠. 왜냐면 공감해서 들어왔으니까. 근데 100만 100만 회가 처음부터 터진 컨텐츠야. 여기서 좋은 이야기 막 해주다가 그래서 이거 사세요라고 결론이 나버렸어. 그러면 대부분은 이 새끼 똑같은 새끼네 하고 싫어요 누를 확률이 높아집니다. 맞나요? 그렇게 되면 다음 컨텐츠를 올렸을 때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사람이 올리는 영상은 A라는 사람과 뭐 F, G라는 사람의 성향에는 맞지 않나 보다 하고서 그 사람들을 알고리즘 교집합에서 제외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 영상이 100만 회 이상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죠?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제한 없이 노출을 풀어줬다가 점차점차 싫어요가 눌려지니까 내 알고리즘 폭이 줄어드는 거죠. 맞나요? 우리 첫 번째 계시는 대표님 아닌데 표정이신데? 자, 낮아집니다. 낮아지는데 반대로 우리가 관심 관계 전환으로 끌고 왔어요. 관심 관계 전환 끌고 왔더니 어떤 조회수나 노출수는 좀 폭이 차이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반대로 뭐가 돼요? 전환까지 넘어오게 되면은 대부분 싫어요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좋아요를 많이 눌러줄 확률이 높다. 관심에서는 사실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관계까지 넘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떨까요? 이 사람 되게 좋은 말 해주네? 정보까지 주네? 그래서 댓글에 아까 뭘 넣었어요? 댓글에다가도 정보를 주라 했잖아요. 그러면 좋아요를 받은 거야. 근데 전환까지 넘어온 사람들이 싫어요 누를 이유는 없다. 근데 그 내용이 전환 컨텐츠에서도 괜찮은 정보,
정말 알짜배기 정보를 잘 추려서 표현을 해줬다라면 좋아요 누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어떨까요? 내 채널에 A라는 사람과 F라는 사람과 G라는 사람의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영상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집합을 확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예를 들어 10만이 나왔는데 교집합이 확장된 후에 업로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10만 나올까요? 음, 컨텐츠의 능률이라고 할게요. 아니, 효율이라고 할게요. 효율이 비슷하다는 전제라면 최소 10만 이상은 나올 확률이 이론적으로 있다. 맞나요? 네. 때문에 우리가 관심, 관계, 전환 콘텐츠로 가야 되는데, 사실 이 전환점 있죠. 이 전환점은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당장 저처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 배우러 오신 걸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을 오늘 같이 쭉 돌아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관심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요거를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고요. 같이 쇼츠를, 같이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구글 트렌드를 켜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켜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는, 죄송해요. 일단 크롬을 시크릿 창으로 하나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유튜브를 접속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데이터 랩을 열어주세요. 키셨을까요? 네. 네. 구글 트렌드랑 데이터 랩은 일반 창으로 켜주시면 됩니다. 다 여셨나요? 자, 우리 첫 번째 줄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 아침에 집에 나오셔가지고 여기 강의장까지 오시면서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은 뭐 지하철을 이용했다든지 짜증이 났다든지 이런 거 혹시 있으셨나요? 뭐 비도 왔고 그런데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주차. 주차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불편했던 거예요? 네, 네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지금 키워드가 하나 나왔네요. 그게 뭘까요, 대표님? 음, 주차도 될 수 있고요. 무인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요? 맞나요? 그럼 무인 주차장에서 우리 대표님이 좀 어떤 불편을 느끼셨다 그랬어요? 네, 등록을 해야 된다. 과정이 어렵다. 자, 그러면 이 등록 과정이 뭐, 뭘까요? 정액권 구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할인. 네. 어,
그래서 그런 오프라인에는 것들을 작성, 온라인에서 네. 꼭 찾아야 돼요. 어. 20대 이후에 뭐 아날로그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게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데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은 이제 요금을 갖다가 나중에 이거 다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알았더라면 좀 저렴하게 할 텐데 또 알아도 익숙지 않으니까. 요렇게 맞나요? 오늘 네. 무인 주차장에서 느꼈던 우리 대표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을 찾기 전에 무인 주차장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지금 떠올렸죠? 그러면 자, 쇼핑 인사이트로 한번 가볼게요. 네이버 데이터 랩에서. 주차장에 오는 사람들 뭐 한 사람이에요? 차가 다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면 어디로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생활 건강도 될 것 같고, 스포츠 레저도 될 것 같고, 디지털 가전도 될 것 같아요. 맞을까요? 어, 여기서, 생활 편의, 여가 생활 편의로 한번 놓고요. 그러면 두 번째 분류에선 뭐가 있을까요? 국내 렌터카? 렌터카는 조금 거리가 멀 것 같은데, 한번 다른 걸로 찾아볼게요. 디지털 가전. 여기 있네요. 디지털 가전에서 자동차 기기. 어떤가요? 찾으셨나요, 대표님? 음. 자동차 기기에 와서 쭉 보니까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하이패스, 전후방 카메라 뭐 많아요. 많은데 사실 블랙박스 내비게이션도 괜찮을 거예요. 이건 모든 제품이 다 괜찮습니다. 근데 카 오디오 음향기기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설치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하이패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자, 일단은 3분류 빼고 검색을 해 볼 건데요. 자, 검색창 밑에 보시면은 기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여기서 일간을 월간으로 바꿔주세요. 바꾸셨나요? 네, 그리고 조회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셨나요? 그러면 지금 탭을 조금 내렸을 때 자동차 기기 인기 검색어라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여기서 25페이지까지 지금 나열이 되죠. 탑 500개나 보여준대요.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걸 팔 수는 없잖아. 그럼 이제 쿠팡을 켜주세요. 쿠팡 키셨을까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를 검색해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찾아봐야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음, 여기서 우리 대표님 혹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음, 음.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뭔지 모르니까 찾아봐야겠죠? 이게 뭐지? 어, 대충 보니까 뭐 돼 있어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올인원 설치를 했대. 요거 한번 볼까? 봤더니, 여기 네이버 지도가 있네?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오, 이거 신박하다. 혹시 우리 대표님 차에 네이버 지도 있나요? 대표님 있으세요? 대표님 없으시고? 그럼 대표님 혹시 차에 네이버 지도 달리면 어떨 것 같아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대표님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차에 유튜브가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저는 이게 뭔지 알기 때문에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우리 대표님들은 이 상품에 대해 조금 더 파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을지를 봐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보이시죠? 뭐 넷플릭스도 있고 티빙도 있고 다 있어요. 일단 저는 알고 있으니까 우리 강의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유튜브가 된다라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거 괜찮겠다. 모든 사람들한테 구매력 있겠다. 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는 키워드를 쿠팡에다 쳐봅니다. 다들 찾으셨나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쿠팡이랑 네이버에 가면 제일 누르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야, 그 상품은 무조건 보지 마 하는 게 뭐예요? 맞아요. 우리 두 번째 줄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광고죠, 광고.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뭘까요? 원래 상품 살 때는 이 광고 보지 말라 하는데 컨텐츠를 만드는 우리는 이 광고를 제일 먼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요. 광고비를 태웠다라는 거는 이 컨텐츠, 그러니까 이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 상품에 대한 어떤 기획을 엄청나게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기획도 안 한 거에다 광고비를 태우는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봤더니 혹시 아직도 10만 원 저가형 반쪽짜리 카플레이 모니터 사용하시나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모아야겠죠? 정보. 저가형 10만 원 카플레이 모니터 반쪽짜리. 이거 적어주고 답답한 속도 툭 하면 끊기는 내비 소리만 나고 영상 안 나오는 미러링. 답답, 속도, 끊김, 소리 안 나옴. 영상이 안 나옴. 영상 안 나옴. 자, 그래서 여기도 있네요. 저가형 카플레이로 이 사람 뭐라 적혀있어요? 속 터지지 말고래요. 속 터지지 마시고 이거 해라. 라고 돼 있고, 이 사람 되게 친절하게 영상도 지금 만들어 놨죠? 자, 대표님, 그러면 이 영상을 만든 사람 있죠?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채널에 가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이메일이 없는데 여기 아마 이메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메일이 없다라면은 여기 상품 문의하는 데다 비공개 글로 뭐라고 남겨야 될까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상품에 대해서 어, 쿠팡 파트너스를 하려고 하는데 업로드하신 영상 사용해도 될까요? 하면 된다고 하겠어요? 안 된다고 하겠어요? 네 거 추천해 줄 건데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를 발송해서 동의를 구하면 우리 뭐 해서 돈도 안 쓰고 이 사람이 찍어 놓은 이 영상을 내가 지금 얻은 거죠, 무료로. 그럼 영상 소스로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럼 저장을 했어, 이걸.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처럼 사용 가능한 카플레이래요. 여기다 또 기록하면 되겠죠? 이렇게 쭉쭉쭉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하고,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정보가 나왔습니다. 전환 콘텐츠는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타겟으로 할 거다. 여기까지 지금 정했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처음에 관심 콘텐츠가 무인 주차장이었어요. 그러면 전환 콘텐츠, 관계 콘텐츠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무인 주차장과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 요거를 이제 구상을 해야겠죠?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 첫 번째 줄 계시는 대표님.
뭐가 필요할까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줄 계시는 대표님. 뭐가 필요할까요? 뭐라고요? 제 생각. 잘 안 들려요, 대표님. 조금만. 설득?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걸 지금. 맞아요. 근데 그 고민을 쉽게 해결해 주는 게 뭐가 있죠? AI. 맞아요. AI가 나왔죠, 지금. 자,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는 게 40대 분들이 지금 쇼츠를 하기 가장 좋은 이유는 요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을게요. 음, 내가 콘텐츠를 3단계로 기획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마지막 전환 콘텐츠에서 안드로이드 올인원을 자연스럽게, 정말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판매하고 싶은데 관계 콘텐츠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어야 연결이 잘 될까? 물어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1교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부터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고, 지금 2교시 넘어가기 전까지 요 관객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우리 마무리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따라오시는 대표님들도 요거를 한번 다른 걸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시고 네이버 데이터 랩을 가서 그 상품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상품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지, 요거를 한번 연결을 해봐 주시면, 2교시에 또 따라오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1교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노래 잠깐 틀어드리고, 저 오프라인에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 궁금한 거 지금부터 손 들어주시고, 화장실 다녀올 분은 다녀오시고요.